가끔 안타깝게도 태어난 후 날개를 잃어버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날개를 찾기까지 긴 기다림을 버텨야 합니다. 다시 날개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기다림을 함께하며 잠시 그들의 날개가 돼주고자 합니다. 제 건강이 허락되고 하는 한까지는 그냥 이런 곳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것보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는 늘 누구보다 바쁜 아침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밥을 짓는 자원봉사자들. 그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이 항상 같은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밥을 공평하게 나누어 담았다면 1차 준비 완료. 아이들이 마실 물이라면 물 한 잔도 허투루 준비하지 않습니다. 물 먹을 때 보리차 시켜가지고 먹어가지고 보리차 타려고 준비한 거예요. 부엌에서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 옆방에선 또 다른 자원봉사자의 분주한 손길이 느껴졌는데요. 책상이 빼곡하게 쌓여있는 저것은 아무리 봐도 약인 것 같죠? 혹시 어디 아픈 사람이라도 있는 걸까요? 장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요. 좀 고열도 나고 기침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약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과 약이 모두 준비됐으니 이젠 아이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놀이 먹어야지. 이제나 저제나 밥이 오길 기다리던 아이들. 어서 밥을 달라 떼를 써보기도 하는데요. 가락 잡고. 서툰 숟가락질을 도와주며 아이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 곁을 지켜주는 건 역시 자원봉사자의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진료일지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안영미 진료봉사자. 꼭 필요한 예방접종은 맞았는지,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은 것은 없는지, 혹시 어디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사를 하는데요. 그녀가 이곳에서 진료봉사를 해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우선은 이제 신생하면은 정상인지 확인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양 가능한지 체크하고 나머지는 이제 애들 그 감기라든가 뭐 설사라든가 이런 그런 거 진료를 하죠. 특별한 병은 없는지. 이처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아이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생활하고 새로운 둥지를 찾아 떠나갈 이 아이들이 사람의 따뜻함을 잊지 않도록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주는 곳. 그렇기에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곳은 성가정 입양원입니다. 성가정 입양원은 우리 아기는 우리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신념 아래 1989년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설립한 국내 입양 전문기관입니다. 26년 동안 2,700명의 아이들에게 국내 가정을 찾아주었고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동반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보호하는 아동 수는 월 평균 70여 명. 이 아이들을 위해 이곳을 찾는 자원봉사자 수는 월 평균 600명 이상입니다. 이게 목욕봉사요, 신생아요.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정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는 기관이 원하는 조건에 충족돼야 합니다. 6개월 이상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건강하시고 연령은 50세 이하, 그다음에 대학생 이상부터 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일단 사전 집합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아가방에 올라가셔서 개별적으로 또 교육을 받으시고 그렇게 봉사를 하시게 되고 또 빨래박이나 그다음에 청소, 다른 기구들 소독 그런 봉사들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자원봉사자로서 철저한 위생관념은 필수. 특히 자원봉사 초보자에게 넘사벽이 있다면 바로 아기 목욕시키기입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다면 목욕 준비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은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보이시나요? 능수능란하게 아이를 목욕시키는 모습. 이 정도는 돼야 입양원에서도 안심하고 아기 목욕을 맡길 수가 있겠죠. 자원봉사하신 지 꽤 오래되셨나 봐요. 좀 오래됐어요. 제가 영세기 될 때부터 하게 돼가지고 좀 오래됐어요. 무려 자원봉사 내공이 23년 차.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그 친구가 어디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그랬더니 이렇게 애들 목욕시키고 그러는 데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면 안 될까? 그랬더니 가도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올 줄 몰랐어요. 그냥 하루 한 주 하고 한 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되더라고요. 시원하게 물 한 바가지 부어주면 목욕 끝. 가자, 시원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유한이. 목욕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참 쉽게 보이는 이 동작들이 초보 자원봉사자들에겐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저희는 완전히 햇병아리고요. 그래서 그냥 많이 배워요. 많이 듣고 배워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 아기들 기저귀가 모양이 조금 다르네요. 애기들 피부가 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기저귀를 여기는 많이 써요. 큰 천이 있잖아요. 그럼 다 작게 이렇게 빨기 좋게 네모나게 다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용하기 편하게 그렇게 써요. 아기 피부를 위해 천 기저귀를 만드는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었네요. 다 직접 만드십니까? 예. 애기들 기저귀나 이불 뭐 애기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하고 있어요. 얇으니까 이거 속 넣고 이건 겉하고 이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불을 예, 이걸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셨네요. 예. 아기들의 피부를 위해 천 기저귀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빨래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빨래 역시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 오늘 똥기저귀 다 나왔어요? 방 하나만 돌았을 뿐인데 어느새 바구니엔 빨랫감이 한가득이네요. 주로 빨래는 어떤 빨랫감이 많습니까? 아기 옷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애기들 목욕하고 나면 저거 타월, 애기 타월. 걷어온 빨랫거리들은 일단 분류를 해야 합니다. 아기들 옷과 자원봉사자들의 옷, 그리고 수건 등을 분류해서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빨래의 70%는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바로 아기 천기저귀를 손빨래하는 겁니다. 오물이 묻어나오는 빨래인 만큼 하나하나 손빨래를 해서 삶아줘야 합니다. 애기방 봉사자들이 기저귀 갈면서 애벌 빨래 해서 내려오고 저희는 여기서 삶기만 해요. 이 많은 빨래를 말리는 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닌데요. 건조기로 말릴 수 없는 천들은 이렇게 직접 말려야 합니다. 건조기 없으면 빨래를 못해요. 너무 많아서. 건조된 빨래를 다시 분류해서 개키는 것도 역시 자원봉사자의 몫입니다. 수건은 수건대로, 애기 옷은 애기 옷대로, 기저귀는 기저귀대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오는 빨랫거리를 묵묵히 처리해주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새삼 대단해 보이는데 자원봉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제가 해본 결과 저는 제가 별로 할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일이 별로 정말로 없어요. 빨래만 데피고 분리만 하면 되니까 그게 어렵진 않아요. 시간만 낼 수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확실한 본업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어느새 아이들은 하나 둘 고온히 낮잠에 빠져듭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면 자원봉사자들도 쉴 수 있냐고요? 아니죠. 잠들지 않은 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곧 깨어날 아이들을 위해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오후가 되니 놀이방이 시끌시끌하죠.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율동 시간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잘했어요. 자, 정말 보람 많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보면서 저 조금이라도 재밌는 거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즐거워하며 곧잘 따라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더욱 신이 나는데요. 우와. 되도록이면 그 관절이나 성장판을 자극하는 걸로 이렇게 키나 이런 것들 키우려고 열심히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고요. 아이들 조금이라도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율동 시간이 끝나고 조금 더 활동적인 시간을 가져볼까 해서 준비한 것은 바로 산책입니다. 예쁜 공주님이다. 눌려봐. 여기 손잡이를. 혹시나 비가 올까 예쁜 공주님이 그려진 우산도 챙기고 자원봉사자들의 손을 꼭 잡고 길을 나선 아이들. 길에 핀 꽃이며 나무가 아이들에겐 모두 새로운 장난감입니다. 딸기 안녕. 가자. 유미야 가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기 멍멍이 있나 가보자. 산책로의 끝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아이들이라 여기 나와서 지금 저희 텃밭은 아니지만 뭐 상추, 고추 이렇게 자라는 모습도 보고 달리기도 하고 신체 활동하면서 몸이랑 정신이랑 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예, 아기 또 있다. 여기도 나왔다. 여기도 고추 있고 여기도 있고. 자원봉사자와 아이들 모두 자연학습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선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오늘 아침에 내가 안 봤더니 꽃은 양이 한데 이거 지금 떨어져가지고 가져갈까? 이거는 근데 꼭 아침. 이 병원 입구에 있던 화분에 꽃이 많이 떨어져 수녀님이 조인숙 봉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조인숙 봉사자가 꽃에 또 일가견이 있거든요. 아유 안나 씨 저기 꽃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갖다 달라고 그래서 갖다 주고 그래서 저희 집 꽃이 펴서 1년에 이렇게 꽃 필 때 우리 집 꽃 필 때만 제가 밥을 한 번씩 해줘요. 꽃만큼이나 마음이 아름다운 조인숙 봉사자는 오늘 가족과도 같은 자원봉사자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주제는 입양을 목욕시키고 애기 봉사로 와서 밥 먹고 더 행복하고 시간 보내요. 솔직히 꽃자랑도 할 겸 겸사겸사 부른 것이지만요. 덕분에 친구들은 앵두맛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나 이렇게 직접 따봤어요. 어디 집 밖뿐이겠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면 더 예쁜 꽃들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주인공은 바로 봄바람 끝자락에 만개한 영산홍이라는 꽃입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 색채가 무척 아름답죠? 금강산도 식후경. 식사 초대를 한 만큼 자원봉사자 식구들을 위해 한상 푸짐하게 준비하는데요. 우리 원래 이가 잘해 먹여요. 아니, 네, 우리 대빵이에요. 생바라에 대해서 막 비벼갖고 우리 둘러 앉아서 다 먹었어요, 즐겁게. 너무 즐겁게 잘해줘요, 안나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는 조인숙 봉사자. 자원봉사를 하며 만나게 된 이 인연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인데요. 옛날에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거길 걸어댕겼어요. 걸어댕기고 여름에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씩 그야말로 하나씩 풀 물고 다니면서도 오고 그냥 오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겨울에는 막 거기 막 눈이 많이 오면 봄에 집 있는 데라 눈이 많이 오면 막 눈에서 눈사람들도 하고 눈에서들도 보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긴 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도 참 많이 생겼는데요. 함께 있으면 저절로 추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걸어다니면서 라면땅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다녔었는데 이모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차 옆에 세워놓고 그거를 먹이는데 얘가 이게 사례가 들리는 거예요. 걔가 사례 뭘 먹으면 사례가 잘 들리는 아이인데 칵 하는데 애가 갑자기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등을 막 두들기면서 용명용명 그랬더니 한참 있다 저도 쉬면서 이모 놀랬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직 그때 10년 살 건 감했다 그랬어 진짜. 애기들도 이쁘기는 한데요. 여기 형님들이 다 너무 잘해주시고 좋아서 그래서 계속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봉사를 하고 있는 동지로서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해보자는 의미로 다 함께 건배. 입양원에도 조금씩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원봉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수인계 작업입니다. 서연이가 이유식을 잘 안 먹어요. 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는데 얘도 이유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뱉어내. 일단은 야간에 혹시 일어날지 모를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선 아이들 상태를 꼼꼼히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급하면은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내려와서 제가 이제 처치를 하든지 병원에 가든지 하죠. 시간에 맞춰 야간 자원봉사자가 입양원에 도착합니다. 아이들과 접촉하기 전 소독부터 철저하게 하는데요. 신방이들 같은 경우는 우유를 자주 먹이고 이렇게 기저귀도 자주 갈아주고 해야 돼서 나이트 할 때는 거의 신생아가 애들 많이 봐요. 신생아의 경우 시간에 맞춰 분유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야간 자원봉사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역시 신생아 분유 먹이기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아기를 달래며 분유를 먹이는데요. 혹시나 잠들어 있는 아기들이 깰까 조심조심 분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분유를 먹인 아이들이 다시 잠들 때까지 곁을 지키고 또 다른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길 여러 번. 어느새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듭니다. 거창한 건 아닌데 애기들 이렇게 크는 거 되게 신기해서 이렇게 되게 궁금하다 그래야 되나? 얼마만큼 컸는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기대감? 그런 걸로 오는 것 같아요. 신생아들이 모두 잠들면 다음 차례는 유아방입니다. 가자 뒤로 출발. 가자 뒤로. 봐봐. 아이들이 잠들기 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야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어쩌면 아이들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이건가? 맛있지? 야간 자원봉사자 역시 주간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들 부족한 부분 이제 뭐 신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 같은 거 먹여달라고 하시면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랑 놀아주다가 이제 이렇게 목욕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청소하는 거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순간에 가장 보람을 느낄까요? 특히 영어방 애들은 이제 이모 왔냐고 막 아는 척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럼 되게 기분 좋죠. 와서 이제 막 보고 싶었다고 그러고 하면 되게 기분 좋죠. 이제 다 씻었어.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아이를 돌보는 손길에서 따뜻함이 저절로 묻어나오죠. 오래 드신 분들은 정말 베테랑이시기 때문에 더 씻기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그렇고 잘하세요. 큰 도움이 되죠. 목욕까지 모두 끝낸 아이들은 이제 정말 자야할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더 있고 싶지만 졸음을 한가득 안고 있는 아이 얼굴을 보니 인사를 해야겠네요. 찍어주세요. 옳지. 안녕, 했어? 짠. 가자. 공략 뿌려놨어요. 어디가 달래양? 침대에서 잘 사람. 그렇게 아이의 잠자리를 봐주고 나면
마지막으로 방 청소를 해야 합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놀 아이들을 위한 일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손이 부족한 곳에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 건데 저는 되려 제가 더 많이 이렇게 제 부족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마음의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체험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봉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이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한지연 봉사자. 그녀의 마음처럼 따뜻한 밤이 지나갑니다. 다음 날, 성가정 입양원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나야만 친동생이라는 개념이 우리 아들은 없었어요. 엄마와 같이 첫째 동생 입양할 때도 여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과정을 같이 했고 막둥이도 바로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예비 입양 가족들이 보다 정확하게 입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양 사례 발표회를 연 것인데요. 어떻게 부모로서 아이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녀님 역시 이곳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이들은 나를 닮을 것이다.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불안이 어디로 갑니까? 아이한테 잘 전가가 돼요. 엄마 아빠가 불안하면 아이는 덩달아 불안합니다. 그리고 실제 입양 사례자 수아양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입양 사실을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자랐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는 엄마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야. 너는 엄마가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항상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래도 입양아에 대한 편견에 맞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수아양의 얼굴에서는 행복한 진심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다. 저는 그거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로 시작해 이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가정도 있습니다. 위탁 자원봉사로 인연을 맺은 아이. 입양원에서 막내딸 입양을 준비 중인 김경희 씨 가족이 그 주인공인데요. 예지야. 돼지 좀 내려라. 돼지 내려야지. 돼지님 내려봐야지. 뿌 어디 있어? 뿌. 예지야 뿌 어디 있어? 뿌. 그렇지. 지금은 누가 봐도 딸 바보로 보이는 이동식 씨도 처음 아내의 입양제의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 50이 다 되어 갓난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이뻐라. 이뻐라. 안녕해야지. 안녕. 안녕. 근데 내가 좀 더 못 미치는 부모? 뭐 이런 걸 좀 생각한 적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근데 미안하지만 예전에는 미안하지만 그냥 있는 것 안에서 난 엄마도 최선을 다할게. 그리고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아니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게. 뭐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위로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미 뭐 가족이 되어 버렸는데 어디로 보내요? 함께 해야죠, 함께. 큰 애나 작은 애를 키웠을 때는 너 어디 놀러 가도 걔네들을 보는데 막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쟤를 데리고 이 근처 산책을 갔더라도 쟤를 그냥 얼굴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누구지? 하지만 당혹스러웠던 마음도 잠깐. 가장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이라는 두려움보다 아이의 상처가 먼저 보였습니다. 예전 엄마 아빠의 소중한 딸. 김경희 씨 부부는 말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아이와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부족함을 깨달아간다면 오히려 부모로서 더 성숙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저 자원봉사로 시작한 위탁가정 봉사,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입양. 그렇게 날개 잃은 천사 예지는 다시 날개를 찾았습니다. 좋죠.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분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마음도 이제 있고. 좀 이렇게 봉사하실 때 딱 그 마음을 좀 꾸준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런 단체, 이런 곳에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성가정 입양원의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해피엔딩은 무엇일까요? 그것
그것은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곁을 떠나 새로운 둥지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찾아주는 것 아닐까요? 이병헌에서의 해피엔딩은 바로 행복한 이별입니다.